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연이틀 밀렸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좀 미비해서 오늘 딱 요 정도만 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승폭을 계속해서 더 키우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상승장이었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확실한 건요. 시장이 호재가 될 부분을 어떻게든 꽉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참 이렇게나 우려감 가득한 수치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근원 물가는 괜찮지 않아? 혹은 인플레이션 이 정도면 정점이지 않아? 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움직이는 듯한 우리 시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2,710선까지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은 925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수급적 특징은 양시장 모두 기관이 크게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의 반등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시총 상위주의 빨간불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장 키워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에탄올, 주류, 유가, LG전자, 철강, 그리고 조선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에탄올 관련주의 움직임이 참 좋았습니다. 오전 대비 시세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슈를 워낙 많이 안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에탄올하고 이 에탄올이 붙은 종목들 그리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주류주까지 오늘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주도 괜찮았죠.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정말 살짝이고요.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나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철강주는 좀 무겁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주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시장 이야기 더 많이 알차게 준비를 했고요. 이 속에 보시면 오늘의 공략주 키워드까지 숨어 있습니다. 키워드, 어떤 키워드가 또 숨어 있을지 한번 캐치를 잘 해보시고 오늘 또 포트 속에 여러분 공략주까지 꼭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방송과 노란톡에서 공개해드린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입니다. 대덕전자가 34.27% 담아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34.17% 담아가죠. 그리고 사이맥스가 오늘 23% 훨씬 넘게 더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흥 SEC 21% 훌쩍 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동아화성까지 18.23%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란톡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KPF가 48% 훨씬 넘는 수익률 챙겨갑니다. 지니틱스 16.84%로 17% 넘보는 모습이고요. 구형테크 32.60%. 자, 보시면요. 어제 이 구형테크가 상한가 터치를 한 이후에 한 번 더 탄력을 받고 33% 육박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원준과 아진산업, 에이펙스도 차곡차곡 수익률 쌓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오늘 방송에서도 새로운 공략주를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탄력 좋은 단기 공략주까지 또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밀착 플레이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고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그래도 어제와 그제의 하락을 좀 딛고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방향을 가리킬지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또 시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와 오늘 내일장을 위한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도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기분도 괜히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전문가님 뵈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맑음이 됐어요. 너무 화창한데요. 전문가님 그 그러시죠?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지금. 네. 제가 괜히 왜 이렇게 자꾸 전문가님도 그런지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괜히 확인을 하게 되네요. 자,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지 투자그룹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방송 중에서요. 저희가 좋은 정보 준비했고요. 아주 유익한 정보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재룡 전문가님과 또 화창한 주식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있습니다.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되니까 그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마감 시황을 살펴보면서 시장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40년 만에 최대라고 그렇죠. 하는데도 그냥 시장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미장 마감된 시장에서 하락 마감을 했어. 네. 하락 마감을 했는데 바로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다.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 이런 걸로 해서 상승을 출발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연준에 대한 긴축 우려로 해서 또 코에 걸면 코걸인 거죠. 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 네. 전월 대비해서 전년 대비 월 대비해서 한 8.5% 정도 상승했으니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S&P 500이 해외 선물 지수요. 지수가 아침 7시에 오픈을 합니다. 상승 출발을 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났었는데 아무래도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왼쪽에서 매도를 좀 축소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코스피 쪽에 들어온 이 기관 물량이라는 건데 기관 중에서 투신과 보험과 연기금 쪽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세 개의 조합을 가장 좋게 보는데 이게 아주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바로 거래 대금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오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쪽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거래 대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시그널은 분명히 좋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오늘장 이슈와 특징주 들여다보면서 전문가님과 또 내일장 전략 한번 톡톡히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가장 먼저 에탄올 관련주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미국에서 나왔던 호재로 오늘 에탄올 관련주가 질주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시세가 너무 일시적으로 나온 건 아닐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오늘장 흐름을 어떻게 보셨나요? 장 초반 에탄올 관련주들이 좀 줄을 이뤘죠. 네.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게 이제 에탄올 함량이 이 미국 쪽에서는 한 10% 정도까지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15%까지 허용하는데 이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 6월 전에는 이제 10% 안에만 에탄올 함유된 휘발유를 써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25%까지 쓰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는데 이 원유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원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건 한시적으로 풀어졌거든요. 허용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국내 증시 에탄올 관련주들이 이 급등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지 안 볼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초반 거의 MH 에탄올 같은 경우 상한까지 갔다가 네. 다시 꼬리 달고 내려와서 13%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올라갔다 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뭐 상한까지 갔던 MH 에탄올인데요. MH 자, 에탄올. 오늘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거죠. 장초와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았죠. 네.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런 꼬리 달렸는데 이 꼬리 매수의 의지를 올렸다가 이게 꼬리를 왜 달을까요? 바로 매도의 의지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네. 이 매도 물량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를 보면 바로 여기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에서 나오는데 이 라인이 어디 라인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제 그 품귀 현상이 일었을 때 9월 달에 이렇게 폭등했을 때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 개인 투자 다 물려 있겠죠? 네. 예.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상담 받을 때 엄청 상담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 이 백화점 꼭대기에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이 악성 매도 물량이라고 칭하는 이 개인 물량들의 그 거리 평균 매입 단가가 저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14,600원 라인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얘가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멀긴 네. 하는데 해당 회사가 이제 242평선을 수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가를 조정받는다고 해도 이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현재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 해당 종목,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하면 지금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상승형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메스타돈도 제 눈에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MH 에탄올로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이 중기 이하 관점, 스윙 단기적 관점으로 해서 제가 메스타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감이 좀 너무 반영됐던 테마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하락 마감, 꼬리를 달고 마감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MH 에탄올에 대한 진단까지 봐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진입 타점까지 봐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어떨까요? 이게 에탄올이다 보니까 주류주로. 그렇죠. 그러면 또 알코올이니까요. 실적이랑도 연동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에탄올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재미있게도 이제 주류 관련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풍국주 정도 상승을 같이 네, 네, 했고요. 네. 자, 이런데 우리가 에탄올 관련주로 해서 이 주류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약간 오버슈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에탄올 관련주로 해서 주류 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잡으시면 안 되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이 주류 쪽의 종목을 잡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 공격 종목이 하이트 진로를 저희가 들었었죠. 하이트 진로에서 좋은 수익률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하이트 진로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소주 가격하고 맥주 가격이 인상이 조금 됐잖아요. 맞아요. 인상이 됐기 네. 때문에 이게 바로 실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하이트 진로나 이 주류업계, 재무가 탄탄한 이 주류업계의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주류주, 식음료 업계 쪽 관점으로 봤을 때 하이트 진로까지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플레이리스트로 또 종목을 짚어주셨던 게 철강주였어요, 철강. 전문가님. 네. 잘 갔어요. 잘 오늘. 갔죠. 네, 잘 장초반부터. 갔어요. 네. 근데 어제 주셨던 전략은 단기적 접근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주셨었는데 그 전략이 계속 유효할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장기적 포지션은 괜찮습니다. 철강주는 참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슈화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선박을 건조할 때 이제 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후판이 이제 철강인데 이 후판이 선박을 건조할 때 한 20% 정도 쓰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는 바람에 현재 조선 쪽하고 철강 쪽하고 가격 협상을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때도 아직까지 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서로 쟁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조선사 쪽에서는 이제 3분기 영성 철강 가격을 우리가 올려줄 수는 없겠다. 근데 철강 쪽에서는 안 된다. 철관석 가격이 원자재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우린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 이제 쟁점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해서 파는 사람이 비싸게 파는데 당연히 사는 사람은 사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철강주, 저는 조선주보다는 이 철강주가 앞으로도 조금 더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철강주와 조선주를 붙였을 때 철강주가 좀 더 네. 관심 둘 만하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어제 사실 짚어주셨던 종목들이 꽤 있어요. 하나만 콕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수주 관련, 그러니까 이제 수주 철강주 관련주에서 이제 이 관관이라고 합니다. 이 철 안에서 철로 돼 있는데 안에 텅 빈 철 알죠? 그걸 관관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하이스틸. 하이스틸, 하이스틸 종목인데 여기 얼마 전에 그 LNG 관련해서 수주를 좀 따냈어요. 네. 수주를 따낸 게 또 있고 앞으로도 이 해당에서 갖고 있는 이 모멘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주량은 또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상승했었습니다. 상승하다가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 조정받을 때 좋은 타점만 우리가 잘 짚어서 들어간다면 이 하이스틸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기적 포지션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도 제가 여기서 지금 안내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노란톡에서 이 철강 관련주 뭐 하이스틸도 있고요. 또 문배철강 같이 탄탄한 NIST를 자회사를 두고 있는 뭐 문배철강 같은 이런 좋은 타점들이 형성된 종목들이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힘든 장에서 철강주로도 한번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해주셨고요. 하이스틸과 문배철강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포지션, 또 진입 자리까지도 짚어주실 거니까 중기적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타점까지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로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문자로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엔 뭘 담으면 좋을까요?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장기화가 지속되고 그렇죠. 있죠. 네. 그 모든 종목들은 산업군들은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석탄이 있을 거고, 석유가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가스 있고요. 곡물 관련주가 있겠죠. 이런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곡물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뭐 효성 OMB라든지 그리고 또 뭐 누보 그리고 뭐 사조동화원 이렇듯 사료 같은 이런 곡물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내일장 담아야 될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곡물 관련주 짚어주셨고요. 또 종목까지 콕콕 짚어주셨는데 이 타점 관련해서는 여러분 시세 포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3타점으로 또 짚어주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또 공략해 드리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하죠. 그중에서도 구형테크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도 탄력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형테크를 한번 좀 리뷰를 더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담을 종목, 플레이스트에 담을 종목들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장초반 당연히 강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저희가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저희 노란톡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구형테크나 원준이나
뭐 지니틱스나 이런 종목들입니다. 맞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장 오픈하고서 장 초반 수급들의 이동성을 보고서 체결 강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특정 호가 라인에서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을 단타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한가를 달성하고 오늘도 갭상에서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구형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구형테크를 보게 되면 저희가 바로 요 구간이었죠. 저희가 요 구간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분봉상 이 구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그 위에 장 초반에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도 뭐 수익률 자랑도 하고 어떤 분은 뭐 30% 가까이 수익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네. 거의 꼭대기에 팔고서 그 다음부터 주가 내려왔었거든요. 어머.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짧게 5% 10% 자금 회전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도 계신데 지금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정의선 회장이 뭐 미국 쪽에 가서 전기차 부지를 보고 왔는데 이게 애플가랑 연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 기대감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구형테크가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단타적으로 종목을 줘서 상한가를 달성하고 30%가 넘는 수익률을 줬지만요. 이 종목은요.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요.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도 아주 좋아요. 자동차 부품 쪽 회사인데 바드나 셰시 쪽을 하는데 이 해당 회사가 또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 이 전기차 관련해서 성장할수록 구형테크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기 이상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오히려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올라가고서 지금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차라리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 길게 조정을 너무 받는다고 좋은데요? 한다면 네. 길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다면 저희가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 일봉상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대금 들어온 양이 지금 뭘 돌파했나요? 보다시피 차트를 보게 되면 얘가 242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게 242평선인데 이게 240이 1년 동안 시장 참여자의 평균 단가인데 이걸 돌파를 했는데요. 이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들어왔죠. 뭐 1,100억이 넘는 거래대금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음봉 거래량들 보이시죠? 이 음봉 거래량들의 물량 소화 작업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제 눈에는 좋은 타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정받는다면 주워 담아야 할 종목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죠. 네네. 아, 네, 좋습니다. 구형테크 또 리뷰를 해주시면서 중기적 관점으로 봐도 너무 좋다 하면서 차트까지 봐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솔직한 리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니틱스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16.84%의 수익률 쌓고 있는 이 지니틱스인데요. 네네. 네, 전문가님 한번 차트 보면서 이것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모멘텀, 미래의 기대치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네. 뭐 실적이 탄탄하다기보다는 네. 미래의 기대치로 좀 많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저희가 바로 요 라인에서 종목을 드렸습니다. 요 날이었죠. 저희 3월 17일이었는데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요. 바로 주가가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서 쌍바닥을 이루는 구간이었고요. 이미 이쪽에서 저점 통과하고서 주가 상승 후에서 주가 내려오는데 이미 상승 시그널을 주면서 내려온 다음에 쌍바닥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보다시피 연출했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인에서 쌍바닥 연출하고서 주가 상승할 거야 드렸는데 주가 살짝 조정 반응 치고서 주가는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위에 이게 이젠 242평선이거든요. 여기에 헤딩을 했죠. 저항대 부채 헤딩을 했는데 여기만 돌파를 했더라면 조금 더 큰 상승이 있었을 건데 돌파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량들, 여기 12월 23일 날 물량들과 2월 물량들, 이 악성 매도 물량이 튀어나오면서 상승했던 그 매수의 의지들을 매도의 의지들이 이기면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중장기 포지션 좀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는 접근해도 또 한 번 수익을 종목이 아마 지니틱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니틱스도 차트 보면서 아주 쏙쏙 짚어주셨습니다. 단기적 접근 또 한 번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진입 시점, 3타점으로 타점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공략주들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공략주들인데요. 자, 보시면 대덕전자 34.27% 담아가고요. 사이맥스 23% 훨씬 넘게 담아냈습니다. 또 신흥 SEC도 21% 훌쩍 넘겼죠. 동아화성까지 18.23% 담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자, 이렇게 단단하게 수익 담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도 계속해서 생방송 함께 하시면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진입 시점, 타점까지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누르고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4개 입력하셔도 되고 자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자, 예고 드린 대로 지금부터 오늘의 공략주를 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네네. 오늘의 공략주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뭐 수익률 보니까 사이맥스 하이트 진로들이 뭐 지금 3월달에 추천돼서 30%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요. 이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까 그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오. 종목이다라고 제가 네. 모든 걸 분석한 결과 그렇게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종목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는 거겠죠. 너무 네. 좋은데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 기대치가 높아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도 두근두근 거립니다. 오늘 종목이. 네. 자, 오늘 종목은요. 전자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자, 전자부품 전문 업체. 해당 회사는요. 5가지 사업적을 크게 분류해서 5가지 사업 정도로 하는데 그렇다면 그 5가지 사업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저랑 같이 하나씩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활가전 사업입니다. 자, 이 회사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정적인 매출처를 이뤄내는 그런 첫 번째 사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을까요? 자, 보다시피요. 지금 사진 속에 보는 것 같지?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요즘 프리미엄 가전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렇죠. 신흥국들 사이에서도 프리미엄 가전들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전이 예전에는 조금 저렴했다면 지금 좀 비싼 가전들을 좀 하죠. 뭐 백색 가전 해갖고 해서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해당 회사가 납품을 하는 데가 중요하겠죠. 자, 납품한 데는 바로 LG전자입니다. 오. 자, LG전자. 자, 글로벌 가전의 2020년도까지 1위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글로벌 가전이요? 네. 혹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S전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월풀입니다. 미국 업체 월풀인데 오, 네. 이 미국 업체 월풀을 2021년도 가전업체에서 이 LG전자가 월풀을 누리고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수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죠. 그만큼 LG전자에 납품하는 해당 회사의 가전에 대한 부품 납품 해당 회사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해당 회사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전제품의 출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이게 20년 동안의 이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출하량을 좀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보다시피 2019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가전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보이는 걸 보기 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돈이 많이 풀렸죠. 유동성이 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만큼 가전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런데 그 중심에 2021년도 전 세계 글로벌 가전 1위가 바로 LG전자다. 근데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해당 회사가 당연히 실적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갈수록 왜 LG를 이 해당 회사가 LG전자랑 왜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네. 저도 분석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 네, 너무 재밌었고요. 자, 다음은 IT 사업 부분입니다. 자, IT 사업 부분, TV, 모니터, 뭐 자동차 내비, 노트북 막 이런 걸 하는데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보다시피요, 이런 틀을 만들어요. 노트북에 틀을 만들고 TV에 틀을 만들고 하는데 이 틀을 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 얇고 단단해야겠잖아요. 그렇죠? 얇고 단단하면 이 변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 또한 높아야지만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그 상대 납품 회사인 고객사한테 만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겠죠. 해당 회사는 바로 어디다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다 또 납품할까요? 사랑해요일까요? 네,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가전 쪽 부품은 LG 전자 쪽에, 그리고 이제 변형 틀 같은 거, 이런 틀 같은 거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해당 회사가 하는 세 번째 사업군은 바로 포워딩입니다. 우리 포워딩 참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포워딩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건데 아유, 대부분. 알죠. 제가 또 무역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무역 전공하셨군요. 네. 그죠? 화물이 네네. 뭐 수출입을 할 때 화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네네, 그 그렇죠. 화물의 주인, 화주를 대신해서 그렇죠. 운송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다 하는 게 이제 포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수출입을 할 때는 배와 화물차, 뭐 선박이 필요하겠지만 그죠. 그런 걸 대신 좀 알아봐 주고, 그리고 세관을 통과할 때 자료라든가 세금 신고도 대신 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한 번에 턴키 방식으로 다 해주는 게 바로 포워딩이잖아요. 그렇죠? 이 포워딩을 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가 포워딩을 하는데요.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박이 있는 게 아니죠. 화물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데에서 대신 일해주고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니까 리스크는 적어지고 수입은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해당 회사가 또 어디 포워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디 포워딩을 할 것 같으세요? 혹시 또 사랑해요 이렇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LG전자를 포워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LG전자를 포워딩을 하고 있는데 LG전자의 성장성 아까 말씀드렸죠. 가전 부문에서도 말씀드렸고 LG 디스플레이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가 성장할수록 수출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LG전자가 요즘 어떤가요?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나요? 자동차 전장 부품 쪽과 2차 전지 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장 부품과 2차 전지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포워딩 업체 이 업체가 그걸 도맡아서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럼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2C 사업입니다. 자, B2C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겠죠. B2B는 기업과 기업이겠지만요. 자, 이걸 인터넷에서 기업이 개인한테 팔아요. 해당 회사가 뭐 매출은 크지 않습니다. 매출은 솔직히 크진 않지만 이 기업에서 이걸 팔고 있어요. 인터넷 팔고 있는데 뭐를 파냐면요. 바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판다라는 거죠. 자, 요즘 우리 대리운전 부르면 이 대리운전 그 사장님께서 뭐 타고 오시죠? 전동 킥보드 타고 네. 오시죠. 네, 킥보드를 전동 킥보드 타고. 많이 타고 오시고 네, 맞아요. 또 요즘도 뭐 직장인들도 출퇴근할 때 맞아요. 전동 많이들 킥보드나 타고 뭐 다니시죠. 전기 자전거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 앞으로의 그 성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출은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전동 킥보드라 전기 자전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가 왜 갑자기 가전제품에서 이 전동기나 킥보드. 혹은 전기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 해답을 제가 해당 회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선택한 제 5번째 사업군을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오는 거 설명을 드리고서 5번째 사업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전자부품 전문 업체를 소개해 주셨는데 무려 5개의 사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가전 사업, IT 사업, 포워딩과 또 B2C 사업을 각각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꼼꼼하게 소개를 해 주셨고요. LG전자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또 이쯤이면 운명이 아닐까 싶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까지 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의 매수 타점 정말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숫자로 74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업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하셨던 네네. 포인트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어느 회사인지 대충 아실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들어가라는 게 아니겠죠. 저희가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시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당 회사가 미래의 신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선택한 사업 바로 2차 전지 사업입니다. 자, 해당 회사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 바로 배터리 팩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배터리 팩은 배터리 것을 감싸고 있고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차 전지 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들어가고 그런 팩을 보호하는 것은 앞으로 2차 전지 성장과 함께 동반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또 납품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디도 납품할 것 같으세요? 네. 사랑해요. 저 LG. 네, 맞습니다. 네. LG전자, LG화학, 오.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전지 점유율 1위이고요. 그리고 ES 전기 경제력 1위 업체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당연히 뭐 누가 어떤 분은 지금 중국 업체가 1위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중국 업체가 1위긴 해요. 전체적인 공급량을 봤을 때는. 하지만 자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리튬 이온 자체가 인사철 리튬 이온이기 때문에 별로 좀 저품질이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품질 리튬 이온으로 봤을 때 글로벌 공급망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까지도 명실상부한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중국 업체를 더 자국 판매량을 넘어서는 중국 내 자국 판매 넘어서는 판매량 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납품하는 해당 회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밖으로 오늘 갖고 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빅 이슈가 있죠. 시장에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법인 설립입니다. 이 마그나 업체가 엄청난 회사입니다. 바로 세계 부품 회사 중에 3위 업체예요. 자동차 부품. 요 회사랑 바로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자, LG전자가 미래의 먹거리로 선택한 게 뭐죠? 바로 전장 부품입니다. 전기장치 부품을 전장 부품인데 이 마그나 세계 3위 부품 업체랑 합작법인을 설치했는데 요게 발표되자마자 LG전자가 12년 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 12월 23일이었는데요. 거래대금이 1조 8천억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상한가가 저도 그때 장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설마 LG전자가 상한가를 갈까? 왜냐하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날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또 똑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그 이후에도 상승을 했죠. 해당 회사는 그 이후에 이틀 후에 또 상한가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폭이 LG전자는 무겁기 때문에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더 상승폭이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합작법이 설치됐을 때 왜 그랬냐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면 이 마그나가 애플카 이슈 있죠. 애플카가 5년 전에 그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애플카 차량에 대한 프로젝트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 마그나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애플카가 나올 때 예전에 프로젝트 참여했던 마그나와 같이 하지 않겠냐. 그럼 LG전자 합작법인이 오히려 더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지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직 APK 이슈는 잠잠한데요. 아주 기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도 아직도 LG전자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장 부품 납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LG전자 앞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수혜를 받는다면 이 해당 회사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죠. 자, LG전자, 자, LG 그룹과 함께 가는 해당 회사 LG 에너지솔루션이요. 폴란드 시장에 진출합니다. 자, 폴란드 시장에 진출했는데 자, 2차 전지 공장을 당연히 세웠겠죠. 폴란드에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다가요. 바로 옆에다 딱 해당 회사 공장을 똑같이 설치했어요.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다 설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돈독하다라는 거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가 봐요. 네, 정말 사랑하는 네. 사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LG전자, LG그룹의 모든 게 다 매출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럼 리스크가 어디겠어요? LG전자겠죠. 그렇죠. LG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죠. 만약에 LG전자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해당 기업한테 뭐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젠 너희 우리한테 납품하지 마. 네. 너희 행실이 별로 안 좋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 LG가스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바로 LG가스람인데 네. LG 창업자인 구인의 동생의 손자. 가족 경영, 가족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멀어지거나 할 필요 그럴 건 없고 LG가 성장할 때 오히려 뭐 더 동반 성장할수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해당 회사 가전부품 회사잖아요. 근데 어떤 증권사에서는 해당 회사를 이제는 가전부품 회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분류로 해서 2차 전지 회사로 분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당 회사가 가전제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먹거리인 2차 전지 산업에 모든 전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전으로 해서 안정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실적을 뛰어넘는 2차 전지 실적이 앞으로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더 재무도 볼 건데 재무에서도 제가 그 2차 전지 매출을 따로 한번 제가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성장 모멘텀 봤을 때 어떤가요? 무궁무진한 성장 모멘텀, 어마어마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 있는 3분할로 들어가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그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2차 전지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LG전자의 성장성이 또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앞으로의 실적과 주가로 증명할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성장 모멘텀과 또 투자 포인트가 가득한 종목의 매수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 하단 보시면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한번 보시게 되면 재무 보면 좀 깜짝 놀랍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 보게 되면요. 2018년부터 21년 동안에 우상향했어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뭐 보다시피 매출액 부분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2차 전지만 따로 떼서 볼까요? 2차 전지만 따로 떼서 봐도 21년도에요. 바로 전년 대비해서 192%만 2차 전지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22년도 어떠요? 192% 플러스에서 33%가 성장한다. 앞으로 2차 전지가 이 해당 회사의 매출을 책임질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자, 부채 자본 보면 부채가 좀 많은데 이건 투자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고요. 현금 흐름표 보게 되면요. 영업활동 현금흐름표에서 돈이 회사로 실제 돈이 잘 들어오고 있고 이 투자활동 현금흐름표 보세요. 어딘가 투자 잘하고 있죠. 자, 미래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지금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실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자, 또 부채 비율이 164%예요. 조금 많지만 그 밑에 보세요. 유보율 있죠. 10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크게 염려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점 보게 되면 영업 실적 보게 되면 일단 PER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PER 보게 되면 어떤 거? 이 퍼 주가 수익 비율이 2차 전지 업종으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PER이 2차 전지 업종이 좀 고평가죠. 한 30배 정도인데 얘는 어떤가요? 9.4배예요. 그럼 아직 동종 업계 대비해서 저평가인 상태라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주식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주워 담아야겠죠. 자, 내려올 때마다 주워 담을 그 3등 분할 구간, 매수 구간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타점 잡아가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그렇게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숫자로 74개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트 분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차트 완벽하니까요. 그냥 빠르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너무 좋은데요. 자, 2017년 2차 전지 신규 진출했었고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 주봉상 박스권을 돌파한 거 당연히 2차 전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돌파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년 안에 적정 주가 내지를 지금 적정 주가 내지 저평가를 하고 있는데 밑에 어떤가요? 482평선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42평선 기에서 일봉상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박스 상단 지지 라인입니다. 지금 반등 타이밍인데 지금 어떤가? 일봉상 지금 보다시피 위치가 저희 동그란 구간에 이렇게 밑에 보면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모멘텀만 나온다면 수급의 변화 순환매만 이루어진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상 위치고요. 자, 마지막 짝 보게 되면 추세 하단에 있습니다. 추세 하단에 있고 지금 당연히 주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3등 분할로 들어갑니다.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3등 분할로만 들어간다면요. 지금 차트상 저평가예요. 재무구조상 저평가, 성장 모멘텀들이 저평가. 자, 3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자, 매수 타점만 잘 잡아서 들어간다면 요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 중요한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돌파 후에 박스 상단 지지 라인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 왔고 지금이 바로 매수 타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주시는 이 매수 타점 꼭 챙기시고요. 계좌 속에 여러분 상승 버튼 같이 함께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되고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 정리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요약 정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제 2차 전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폭발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단기로 단타로 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기 이상으로 장기까지 길게 끌고 가셔서 높은 수익률을 하시고요. 단기적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노란톡 단타적인 종목 중기 이하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를 같이 받으시면서 높은 수익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다시피요. KPF가 48.16%입니다. 3월 달에 추천드렸고요. 지니틱스도 마찬가지죠. 구형테크는 뭐 얼마 전에 4월에 1화 추천했는데 32.60%, 원준 3.80%, 아딘산업, 에이펙트 같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노란톡에서 알려드리고 있고 좋은 종목들 그리고 중장기 이상 포지션도 노란톡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전자부품 전문 업체 요약 정리까지 해주시면서 노란톡방과 또 방송에서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까지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든든한 대비책도 세워드리지만 시시각각 달라지는 게 시장의 표정이기 때문에 정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전략 함께 또 든든하게 세워가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상단에 보시면
들어오시면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 있고 또 화면 하단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날씨가 흐리고 또 일교차 클 거라고 하니까 봄 외투 꼭 챙기시고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